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6월 6일 시황 뉴스 그리고 관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미 3대 증시는 전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3개 다 빨간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이제 월요일 한국 장도 부담 없이 시작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제 미국 장이 꼭 상승했다고 한국 장이 따라서 상승은 안 한다. 꼭 따라서 상승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부담은 조금 덜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5월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피크는 아니다 라고 보면서 시장은 약간 호재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도 1.55%였나? 뭐 그 정도로 이제 내려앉았고, 체크해볼 만한 거는 이제 상품 쪽에서 곡물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원자재 쪽 종목들 관심 있는 분들은 곡물 그리고 뭐 이제 철강 이런 쪽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에서 한번 흔들림이 있었고 돌파를 하는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코스닥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장은 뭐 계속 뭐 영상 이 다음 뉴스 보면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다음에 아니 이 뒤에서 긴축 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언제든 나올 이야기지만 당장은 경기 재개 기대감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메인 섹터 그러니까 금요일날 한국장 메인 섹터 뭐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이유 매일 말씀드리죠. 이 메인 섹터들의 눌림목을 잘 공략하면은 효율적인 스윙이 가능한 거고 파생 섹터도 챙길 수 있다. 효율적인 눌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 종목이 6월 1일 날 2월드로 2월드린다. 자꾸 2월드라고 하네. 그 토스 상장 관련주로 해서 얘랑 2월드랑 하나투자증권이랑 뭐 이렇게 세 개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나왔죠. 그럼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강하게 끝난 종목 이 만원 부근에서 끝나는 거는 다음날 무조건 갭 뜨죠. 상한가니까. 그러면은 만원을 일단 라인을 잡는 거예요. 이날의 종가와 만원을 어떤 밴드로 잡아 보는 거죠. 물론 팍 밑으로 꽂힐 수도 있지만 손절 라인 짧게 잡으면은 이렇게 단기 시세가 되게 금방 얻을 수 있다. 요런 거는 이제 경험치에 의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뭐 백신 여권 관련주가 계속 은근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케어랩스부터 해서 뭐 라운시큐어 등등등.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삼성 SDS 선정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뭐 KCT, KCS 완전 뭐 윗골이 달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제가 뭐 지금 멈춰 있는 게 KCS니까 이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을 하락을 할 때 여기 9,200~300원을 1차 전투 라인, 2차는 8,800원 이렇게 잡았죠. 네, 여기서 돌아 나가고 다시 여기서도 멈춰줬으니까 아직은 이 자리를 1차 매수 밴드 어떤 1차 전투 자리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캔들이 만약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양봉의 캔들보다 거래량이 많았다라면은 사실 이 9,200~300원보다는 밑에서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도 그냥 애매하게 터졌으니까 이런 거는 어떤 그냥 개미들 흔들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정고점 돌파 언제든 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뭐 이제 생각 전해드리면서, 또 다음 그 외에 이제 체크해볼 만한 거는 뭐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관심 갖자 했었던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엄청 강하게 움직였죠. 뭐 일진 파워, 우진 등등등. 그 외에 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있었고요. 뭐 이들 중에서 눌림목 체크해볼 만한 건 디지털 화폐랑 원전도 괜찮기는 한데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을 보여준 상태라서 1차 상승은 최대한 다 나와서 눌림목에 자신 있거나 데이 트레이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조심할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섹터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뭐 이제 이거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있었죠. 연준 회사채 매각 결정에도 테이퍼링 시작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입했었던 회사채를 매각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테이퍼링은 아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 뭐 긴축 다 이런 거 언젠간 시장에 또 오겠지만 하락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저것들을 이유로 또 말을 하겠죠. 근데 당장은 경기 재개 기대감이 저는 이제 우선순위에 있다 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인플레이션, 긴축, 테이퍼링 이런 게 전혀 시장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가 처음 등장하면은 그건 엄청난 악재로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인플 뭐 테이퍼링 이런 거 걱정하시죠? 근데 이 시장도 이미 그걸 걱정하고 선반영할 수도 있다. 막상 그게 뚜껑이 딱 까지면은 생각보단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예로 들어 공매도 되게 이전에 엄청 다들 걱정했죠. 공매도 때문에 하락하는 거다. 근데 공매도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을 하니까 공매도를 갖다 붙이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공매도 시작하니까 시장에 아직 큰 어떤 그런 거 없죠.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공매도를 갖다 붙일 그런 가능성이 크다. 뭐 요 정도. 그게 제 어떤 시각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두 번째, 코스피 300이 3200을 넘자 개미 하락 배팅 꽃버스에 다시 타기 시작했다. 코스피 전고점 다가와서 흔들리고 코스닥은 뭐 아직 천스닥을 조금 많이 남았지만 뭐 일시적 브레이크는 있을지언정 저라면은 그래도 꽃버스보다는 당장은 상승에 걸고 어떤 종목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뉴스를 보기 전에 저는 차트를 돌려볼 때 풍력 관련주들이 너무 수상한 거예요. 너무 수상해. 뭐 전기 수소차도 그렇지만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중요한 섹터죠. 잠잠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관련주들 보면은 뭐야 CS 윈드 시총이 워낙 크지만 움직임은 되게 화끈한 종목입니다. CS 윈드, 뭐 유니슨 그리고 뭐 동구 SNC까지 저는 이렇게만 풍력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국이 더 세게 움직였지만 저는 이 유니슨이 장기평 요때도 사실 말씀드렸어요. 5월 28일에도 이게 주말에 뭐 그 울산 풍력단지 조성 어쩌고 이런 뉴스가 있어서 이 다음날 120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나는 그날 건드려 볼 것 같다 했는데 그냥 힘없이 내려왔고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얘가 120선 위로 올라타서 지지를 받으면 저는 되게 관심권 우선순위로 올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요런 거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요런 거 다시 잠잠하다가 요즘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얘네도 올라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관심권에 넣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는 단기 관심 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 미국에서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판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량 수출 퍼센트 종목 이런 거 봤을 때 업종 봤을 때 반도체 수소 아니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계속 상위권에 있죠. 관련주들 보면은 이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 종목들도 좋지만 뭐 현대공업 저는 오늘 요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얘도 장기평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두올 또 뭐가 있을까 MVH 코리아 얘도 예전에 움직였죠. 얘도 똑같이 60선 위로 올라오는지 보면 좋을 만한 자리네요. 딱 아무튼 요렇게 해서 자동차 관련주 부품 관련주들은 너무 많죠. 최근에 이재명이랑 엮였다고 말씀드렸었던 뭐 에코플라스틱도 있고 그런 종목들 하나 꼭 리스트업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뉴스를 보고 떠올랐는데 뉴스 보기 전에 사실 저는 그
6월 16일, 18일이 그 VRAR,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박람회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면은 뭐 이제 선익 봐볼까요? 선익도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얘가 자꾸 어디를 지켜주냐면 23,000원, 여기를 정말 지겹도록 지켜줍니다. 23,000원 라인을. 저는 그래서 선익이 만약 대장을 놓지 않으면 23,000원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고 잡으면 될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한빛소프트, 저는 이렇게까지 3대장으로 보고 있다고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이 6월 6일이니까 16일, 18일이면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이 시작이네요. 그러면은 일정 생각해서 지금 슬슬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자리들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말씀드리고, 약간 영상 초반에서 뭐 대두, 옥수수, 밀 이런 거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속 눈에 들어온다 했는데, 사료, 원료, 곡물 최근 1년 100%가량 급등세.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슬슬 들어오죠. 근데 이게 전고점 돌파해서 한번 고점에서 슈팅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이 지금 차트는 기어 올라오지만 이 2천만, 뭐 5천만, 6천만 요렇게 터지진 않았죠 아직. 이게 고점 돌파를 하면서 한번 터질만 할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사료 관련주 비롯해서, 근데 곡물로 엮였었던 저는 미래생명자원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얘도 아무튼 이렇게까지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자, 컨테이너 운임 사상 최고, 이게 저번 달이었나 언제도 제가 이 최고라는 뉴스를, 이 운임지수 SCFI 요거를 뉴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곧 4천선을 돌파한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물류대란 이야기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물류대란 하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물류대란으로 움직였었던 KCTC랑 동방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물류대란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쿠팡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 일본에서 이제 쿠팡이 약간 뭐랄까, 입지를 다진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뉴스들도 요즘에 솔솔이 보이는 거 보니까 뭐든 엮여서 한 번은 튀어줄 만한 자리다. 저는 이 두 종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첫 시세가 나오는 이 연초에는 동방이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KCTC가 대장 자리를 꽤 찬 것 같습니다. 동방이 지금 계속 60선 위에서 두드려 맞고 있죠. 물론 얘도 이제 60선 위로 올라타서 지지를 받으면 뭐 이제 앞에 큰 매물대 없이 슉 올라갈 만한 자리. 하지만 최근에 계속 강했었던 건 이 KCTC다. 이런 거 체크하시고, 자, 뭐 이재명, 윤석열,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이준석 관련주도 엄청 핫했죠. 뭐 삼보산업부터 해가지고 후발주자들 막 나와주고, 물론 이준석도 이준석이지만 저는 어쨌든 빅게임은 윤석열하고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테마 관련주에서는. 최근에 이제 애니능률 그냥 대장주만 볼까요? 이 6월 1일에 시세 들어오고, 얘도 이 고점, 아이고, 요 고점 그리고 요 라인 크게 깨지 않으면은 또 금방 시세 나올 만하다. 요거 만약 지금 26,000원 깨버리면은 또 24,000원까지 금방 내려오겠죠. 하지만 요즘에 지금 윤석열이 계속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 거 봐서는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은 동신건설 보자고 했었는데 요 자리 다시 내려오는지 체크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뉴스가 계속 되게 많았는데 이제 2차전지 이야기도 슬슬 나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 뭐 항상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CIS라든가 한농화성 항상 말씀드리죠. 뭐 TSI도 사실 얘네 세 개가 관련 종목이긴 한데 요 자리 캔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두 개만 말씀드렸고, 하지만 세 개를 본다면 얘도 이제 어떤 하락은 짧고 위로 좀 열려 있는 자리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이 고공성장 하면서
한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호실적도 예상이 되고 주가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최근에 뭐 있었죠? 그 포스트 코로나도 있었고,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색조 화장들이 뭐 이제 잉그로드랩, 본느, 세아피엔시는 지금 뭐 얘가 뭐 다른 걸 하려고 하는지 조금 그냥 애매한데, 어쨌든 클리오, 잉그로드랩, 본느 요런 애들 어느 정도 고가권이면서도 약간 눌림목을 지금 형성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 저는 아직 괜찮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행 항공주랑 같이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일본 언론, 문 대통령 스가 총리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희는 반일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오나미, 그리고 이제 신성통상. 신성통상은 지금 단기 과열이니까 잠깐 후순위로 밀려나고, 오나미가 지금 여기서 급하게 올라왔는데 만약 저는 얘가 눌림을 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널널하게. 대신 얘는 조금 깊은 밑꼬리를 주는지, 그러니까 애매한 눌림 말고 깊게 눌려주는지 체크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독도 관련 이슈, 최근에도 뭐 안 좋은 이야기, 일본에서 계속 독도 거슬리는 발언하죠. 행동이랑 그런 것들 염두해가지고 반일주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 미국 갈등은 뭐 그 위구르 그쪽도 있고 히토류도 있고 그냥 워낙 많습니다. 얘네는 부딪힐 이유가, 왜냐면은 서로 이제 양대국 넘버1 넘버2니까 계속 갈등이 있겠죠. 동국 RNS 과연 요거 딱 두 개 시나리오 짤 수 있겠네요. 다시 눌려주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6,700원 한번 두드리고 내려왔는데 요 자리 지켜주면은 다시 한 7,000원 돌파 가능한 자리다. 그런 관점 저는 이제 세워볼 수 있겠네요. 자, 뭐 오늘 마지막으로 볼 뉴스는 암호화폐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자꾸 이제 그 뭐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아니 이 비트코인들이 당장 세계 각국의 흐름은 코인을 흔들고 디지털 화폐를 계속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만질 때도 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종목들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건데, 미국, 중국 뭐 어느 나라든 다 지금 암호화폐는 두드려 패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무리한 비중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시 이제 뭐 지금 방금 이제 업비트도 봤는데 계속 계단식 하락이에요. 계단식 하락.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잠깐 숨 돌려주고 다시 내려오고 살짝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지금 계속 이런 형국이에요.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만약 진짜 올바른 눌림목이면은 거래량 줄여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쩐 일정한 하단은 계속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저점을 깨고 있다. 만약 지금 비트가 업비트에서 지금 4200인 것 같은데 4200, 4100 깨면은 4000도 되게 금방 깰 것 같은 자리라서 굳이 이 자리는 뭐 무리할 필요가 있나. 저도 사실 그 이번에 코인 익스체인지에서 도지를 조금 받았는데 받자마자 털까 하다가 하필 또 도지 차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떤 기준점 하단을 잡고 그거 깨면은 그냥 미련 없이 털고, 아니면은 조금 더 들고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이 일단 가상화폐는 머스크 리스크가 있죠. 얘가 자꾸 뭐라고 하면은 그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근데 이제 머스크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머스크가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머스크의 발언에 맞춰서 세력들이 사실 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어쨌든 가격은 그 큰 형님들이 조종하는 거죠.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뉴스 살펴볼 만한 거는 요 정도로 살펴보고 요 뉴스는 제가 댓글에 그냥 남길게요. 아니면은 그냥 이 헤드라인 제목 검색하셔가지고도 해서 보셔도 되고 네, 뭐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쓱 한번 훑어보면 뭐 괜찮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댓글에 요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뉴스 요 정도 살펴보면 내일 또는 돌아온 주에 어느 정도 그래도 큰 맥은 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